됐어. 알아봅시다. 자 보자. 지금 469번이랑 470번 OX 문제부터 먼저 보자. 469번 보시면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동그라미 좀 치자. 같은 높이.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뭐 수평으로 던지거나, 그지? 아니면 가만히 놓아서 자유낙하시키거나 두 가지잖아. 그 두 가지를 할 때 높이가 같으면 떨어지는 시간이 어떻다? 항상 같다. 그래서 이 높이 적으세요. 복습하는 거야. 높이가 뭐를 결정한다? 낙하 시간을 결정한다. 높이가 결정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낙하 시간. 오케이? 그럼 지금 봐봐. A라는 공은 그냥 자유낙하를 시키고요. B라는 공은 이쪽으로 이렇게 던져서 포물선으로 수평 투사라는 걸 하는데, 지금 A랑 B가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둘 다 떨어지는 시간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A가 2초 만에 떨어졌으면 B도 2초 만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지. 그지? 자, 여기를 한번 봐봐. 이 모는 종이가 나와 있잖아.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현재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같은 모는 종이 높이 있는 거거든. 은성아, 네. 왜 새로 시킨 이 분필이 잘 부러지는 걸까? 그거요. 혹시 그거예요. 하고로모? 네. 그건데 그 윤아 쌤이 잘 써주시는데 좀 약하다 그랬는데. 너무 부러져요.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쌤이 센 거예요. 그런가? 아무튼 지금 A랑 B가 같은 높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A 같은 경우는 이만큼 떨어져요, 그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 얘네가 다중성방사진이잖아. 그러면 요 물체의 시간 간격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치? 시간 간격이 다 동일해. 1초 만에 1초 만에 1초 만에 1초 만에 떨어진 거야. 근데 이동한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먼 속도가 있다는 거야. 가속도가 있다는 거지. 가속도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야? 한 글자. 힘. 여기서는 뭐는 여기죠? 중력을 받는 거지. 근데 누구도 수평으로 던진 B도 똑같은 힘을 받는 거지. 그럼 얘는 보세요. A랑 같은 높이의 매 시간 똑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는 건 떨어지는 시간이 어떻다는 얘기야? A랑 B가 같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좀 다르죠? B는 오른쪽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지. 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을까?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던졌으니까. 얘를 봐봐. 여기랑 여기의 간격, 이 모는종이 3칸입니다. 맞나요? 한번 세봐봐. 모는종이 3칸 맞죠?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가. 그 다음에 그 다음이랑 그 다음이 또 몇 칸이야? 또 3칸입니다. 맞나요? 네. 또 3칸이죠. 또 3칸이지. 아래로 떨어질 때는 모는종이 간격이 길어지는데 수평으로 갈 때는 모는종이 간격이 어때요? 똑같다는 건 수평으로 이동할 때 그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니? 같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수직 방향이라고 한다. 수직 방향, 연직 방향, 그지? 아래로 떨어지는. 그때는 가속 운동을 하고 오른쪽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보려고 그러면 해볼게. 1번.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얘들아. 등속도는 속도가 같은 거죠. 네. 등가속도는 뭐가 같은 걸까? 속도. 등속도는 속도가 같은 거야. 등가속도는 뭐가 같은 거야? 가속도. 가속도가 같은 거야. 지금 이 물체는 중력만 받기 때문에 가속도가 안 변합니다. 즉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한 글자.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힘이 일정하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 이 물체가 무슨 힘만 받아? 원력. 중력만 받지. 중력만 받아서 내려오니까 중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한 거야. 힘과 가속도는 같은 경향성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요거는 외워주는 게 맞는 거죠. 오케이? 됐고 2번. A 속초는 일주일에 9.8m/s씩 지금 그렇겠지?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9.8m/s의 제곱이라는 건 1초당 9.8m/s씩 증가한다는 거야. 속도가. 그지?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B는 수평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다. 얘들아, 지금 B가 내가 초록색으로 그린 것처럼 모는종이의 간격이 매 시간마다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는 건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무슨 방향?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야.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렇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가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가속도가 없으면 힘이 없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다. 틀린 거지. 틀린 거. 하나씩 따지면 다 돼요. 4번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쵸?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라고. 5번 A와 B는 질량에 따라 가속도가 달라진다. 얘들아, A와 B는 질량에 따라서 가속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A와 B가 무슨 힘을 받니? 중력만 받죠. 중력만 받 똑같은 힘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똑같은 힘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은 건 힘이 있다, 같은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5번이 틀립니다. 가속도는 둘 다 9.8로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470번) 그림은 책상과 플라스틱 자 위에 동일한 두 동전 A와 B를 올려놓고 자를 기역 방향으로 빠르게 칩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뭐가 있나?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분필 두 개를 두고요. 분필 두 개를 두고 봐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동전을 하나는 여기다가 올려둬요. 그리고 동전을 하나를 어디다 올려둬야 되나? 여기다가 올려두면 여기다가 딱 붙여놔. 알겠지? 그리고선 이 녀석을 이쪽으로 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얘를 치는 순간 얘는 관성에 의해서 그냥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맞죠? 밑에 있는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맞지? 식탁보 확 빼듯이. 뭔 말인지 알지? 그런 다음에 얘는 그렇게 하고 얘는 이쪽으로 치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여서 무슨 방향 운동을 할까? 수평 방향 운동을 하겠지. 수평 투사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이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B는 멀리 떨어지는 수평 방향 수평 투사 운동을 하는 거야. 이런 실험인 거야. 알겠죠? 여기 굉장히 잘 나오는 실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쓰세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지금 약간 처음이라서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써가지고 하는 거야. B는 수평투사를 운동을 한다. 수평투사 운동. 무슨 말이냐? 지금 이 A는 여기 있는 A와 같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거고 B는 여기 있는 B랑 똑같이 수평투사 운동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니? 됐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A랑 B를 이렇게 이쁘게 잘 나타냈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쪽 골라라. 이거 1번 보자.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얘들아, A는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알겠지? 됐어. 틀렸어. 2번 A와 B는 동시에 바닥에 닿는 애들아, A랑 B가 같은 높이에 다른 높이에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높이에 따라서만 낙하 시간이 달라진다네. 같은 높이면 낙하 시간 똑같아야죠. 동일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됐죠? 맞고. 3번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그런 게 섞인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항상 등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감이 익혔어?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자를 세게 칠수록 B가 늦게 바닥에 나. 얘들아, B가 바닥에 닿는 건 뭐만 영향을 받는 거였어? 높이만 영향을 받잖아. B를 세게 치든 약하게 치든 어쨌든 높이는 변하지 않으셔. 그럼 동일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뭐가 달라질까 얘들아? 자를 세게 치면 뭐가 달라질까? 뭐가 달라져? 거리, 먹은 거리. B가 이동한 요 거리가 달라진다. 됐죠? 거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자를 세게 치면 뭐가 달라진다? 수평 거리가 달라진다. 수평 이동 거리가 달라진다. B의 수평 이동 거리. 자, 5번 B가 받는 R자 힘의 방향은 연지가 아래 방향이다. 얘들아, R자 힘 동그랗게 치자. R자 힘. R자 힘에 대해서 내가 하나 얘기를 해줄게. 알지? 얘들아 봐봐. 내가 어떤 물질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바닥에다 이렇게 뒀어. 물질 A를 바닥에 뒀는데 이쪽으로 장태환이 얘를 밀어. 오케이? 당긴다고 그러자. 줄을 잡고 당겨. 근데 여기를 강현준이 반대 방향으로 자꾸 당겨요. 그러면 이 물체는 만약에 이 두 개의 힘이 같다고 했을 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지. 가만히 평행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야. 줄다리기 하는 거면. 그러면 여기서 R자임은 몇일까? 0이다 이거야. 안 움직이니까.
알겠니? 근데 봐봐요 얘들 봐봐. 내가 이쪽으로 B라는 물체를 10N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이쪽으로 박은성이가 나보다 더 센 힘으로 20N으로 끌어. 그럼 이 물체의 알짜힘은 몇이에요? 30N이 되는 거야. 10 더하기 20. 이게 알짜힘입니다. 되셨어? 알짜힘. 얘들아 그리고 봐봐. 또 하나 더 있어. 내가 이번에는요 천장에다가 어떤 물체를 매달아놨어. 이렇게 C라는 물체를 매달아놨어. 이 C는 무슨 힘을 받아요? 일단 아래로 떨어지려는 중력을 받는데 떨어지고 있어 안 떨어지고 있어? 달려있잖아. 그렇다는 건 여기 있는 천장이 얘를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알짜힘 몇이에요 그러면? 0이 안 움직이면 0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봐봐. B가 받는 알짜힘의 방향이 돼요. B가 받는 알짜힘의 방향. 얘들아 B는 현재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죠? 등속이야 등가속이야?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안 변해. 한 번 가해준 속도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야. 이거 외워주는 거야 그냥. 다시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 힘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는다고. 근데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해?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 운동을 하죠.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만 힘을 받아요? 아래로만 힘을 받겠지. 맞니? 그럼 얘 알짜힘의 방향은 어디야? 아래 방향인 거야. 알겠니? 알짜힘의 방향이 아래 방향. 이해돼? 잠깐 이해돼? 이해되냐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아래 방향이 맞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자유낙하를 하든 잘 들어. 수평투사를 하든 알짜힘의 방향은 무조건 어디다? 아래밖에 될 수가 없다. 오케이? 다시 자유낙하 운동을 하든 수평투사 운동을 하든 알짜힘의 방향은 무조건 연직 아래 방향일 수밖에 없다. 다시 자유낙하 운동을 하든 수평투사 운동을 하든 알짜힘의 방향은 무조건 아래일 수밖에 없다. 됐어? 오케이. 생일 선물 줘? 네. 케이크 줘? 네. 준다고 했어. 네. 생일이거든. 생일이야? 그쵸. 맛있는 거 먹을까? 그쵸. 뭐 먹을 건데? 저요? 오늘 수업 언제 끝나요? 무슨 수업? 그냥 모든 수업이 7시 반? 그때부터 생일을 즐기면 되겠네. 하지만 너의 생일은 12시부터 시작이었지. 부모님한테 감사하라고 했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생일은 우리가 축하받아야 될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감사받아야 될 일이죠. 맞나요? 그쵸. 맞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와. 혜림 아니야?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야 네가 나와야지. 엄마가 나와줬지? 어? 유한 것만. 정말 싸가지가 존나 없네. 자, 471번 봅시다. 정지에 있다가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 자,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 얘네는 힘을 아래로밖에 안 받으니까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등가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등속 직선 아닙니다.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얘들아, 이 어떤 물체가 정지에 있다가 아래 방향으로 쭉 떨어질 때 얘는 운동 방향이 아래 방향인 거잖아. 운동 방향, 움직이는 방향. 근데 아래 방향으로 뭐 받아? 중력 받잖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중력의 방향이 같다. 네, 니은 맞습니다. 이게 중력만 작용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맞죠? 네. 중력이 속도를 계속 올려주는 거. 이게 중력 가속도잖아. 지구에서는 몇이에요? 그쵸. 그렇지. 이 숫자, 이상한 숫자. 계산하기 같은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맞습니다. 됐고, 그다음 문제 파트 펴. 그다음 밑에 보자. 472번 봅시다. 하나씩 다 풀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였다. 이 물체가 낙하하기 시작한 뒤 3초 후의 속력을 뭐라 그랬어? 얘들아, 지금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1초당 0m/s로 빨라져. 이거 가속도잖아 이게. 맞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0초일 때는 속력이 몇이었을까? 0이었겠지. 0. 맞지? 속력이 0초일 때는 0. 1초일 때는 얼마 더해져? 1초 지났으니까 9.8 속도 더해져야지. 그럼 그 다음 뭐야? 9.8. 그 다음에 19.6. 그 다음에 뭐야? 29.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있어. 그러니까 3초일 때 29.4m/s라 그랬어.
473번 봅시다. 자 보시죠. 그림은 질량이 각각 2kg, 4kg이어야 합니다. 그때 높이가 몇인 곳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냥 문자로 줬죠. H라고 이렇게 그지? H인 곳에서 정지해 있다. 그럼 얘네가 같은 높이니까 같이 떨어져, 다르게 떨어져. 같이 떨어져. 같이 떨어져. 높이가 같으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니은 보자. 질량이 클수록 바닥이 빨리 도달해. 얘들아, 바닥이 빨리 도달하는 게 낙하 시간 아니에요? 낙하 시간? 낙하 시간은 질량과 관계가 없잖아. 높이만 관련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아닌 거야. 기억은 맞죠. 얘들아, 우리가 중력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9.8 곱하기 질량을 하면 되지. 맞니? 그러니까 지금 질량이 A는 2kg이니까 곱하기 몇을 하면 되고,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그죠?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P는 곱하기 몇을 하면 되고, 4를 하면 되고. 그러면 중력이 몇 대 몇인 거야? 1대 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중력을 더 크게 받아요. 알겠니? 중력이 더 크다. 중력이 더 크다. 중력이 더 큰데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같다. 됐니? 알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떨어지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몇으로 일정합니까? 9.8m/s 제곱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됐나요? 가속도는 일정하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 확인하시고 문제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보죠. 뒤에 가서. 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474번 나옵니다. 474번. 다음은 자유낙하하는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이 야구공이죠. 그럼 점점 물체의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 그렇지. 자, 오를 옳지 않은 거 오를 옳지 않은 거. 두 개나 고르래. 싸가지 없게. 1번. 공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일정하게 증가한다. 얘들아, 공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여기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2번. 공의 작용하는 힘은 중력분이다. 그쵸? 다른 건 없어요. 3번.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몇이다? 19.6이 아니라 그렇죠. 9.8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3번 아니 3번이다. 틀렸네요. 4번.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 거리가 증가한다. 얘들아, 지금 이 시간 간격은 동일하다고 했지? 맞니? 시간 간격이 동일한데 움직임 거리가 어때? 점점 늘어나. 시간 간격이 동일한데 일정 시간 동안인데 움직임 거리가 점점 증가하지. 그게 맞는 얘기지. 이렇게. 5번. 공의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일정하다. 알짜임 여기서 뭐밖에 없어? 능력밖에 없죠. 중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중력은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5번 맞고 6번. 공의 질량이 클수록 공사의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난다. 봐봐요. 구간별 공사의 간격이 넓다라는 게 뭐냐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거든. 그치? 공사의 간격이 얘보다 더 넓으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거 아니야. 근데 질량이 달라도 가속도는 어때? 같아. 그럼 속도가 증가하는 양도 같을 거고 물체 사이의 간격도 같아야지. 질량이 클수록 뭐가 다르다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6번이야. 3번 6번. 그래, 너희가 무슨 세대인 줄 아니? MZ세대 말고요. 니네가 동영상 세대야. 동영상 세대. 너희 저기 뭐 궁금하면 어디다 쳐봐. 대부분 유튜브 안 쳐? 인스타 보거나? 맞지? 유튜브 치면 그냥 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와서 막 설명해 주잖아. 맞지? 듣기만 하지. 이제 보기만 하고 그죠? 뭘 잘 안 읽어요. 그럼 너희가 뭐가 떨어져? 독해가 떨어져. 독해가 떨어진단 말이야. 같은 의미인데도 다른 문장이 나오면 이게 같은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지금 뭐라면 5번, 6번처럼 구간별 공사의 간격이 넓다라는 거를 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문장인데,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다른 문장으로 나타나면 해석을 못한다는 거지. 알겠니? 너희가 그럼 어디서 문제가 될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독해의 문제가 돼. 독해가 안 돼. 니네 고등학교 문제 본 적 있냐, 형아? 고등학교 시험지 본 적 있어? 중학교랑은 다르게 고등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국어를 보면 얘들아 12장이야, 12장. 나는 무슨 그건 줄 알았어. 팔만대장경인 줄 알았어. 한 면에 그냥 다 글이야, 다 글. 다 글이야. 문제가 없어, 한 면에. 다음 페이지 반부 문제야, 반부. 그 밑에 이제 문제 4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독해력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 근데 이 독해력은요, 국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과학,
여기 사회, 수학에서도 쓰여요. 그러니까 독해를 좀 잘해야 돼. 그러려면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과학 신문 기사를 읽는 게 제일 좋아. 과학 신문 기사를 과학이 싫으면 수학 신문 기사를 읽고 뭐 사회 신문 기사를 읽으세요. 알겠니? 좀 읽어. 잔소리 하는 거야. 좀 읽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따라가. 그래서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여기 옆에 연수 공감 논술 있잖아. 논술하러 가는 거야. 논술하잖아. 그지? 독해를 잘해요. 종현이가. 독해 진짜 잘해. 논술에서 그런 건지 뭐 책을 많이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독해를 잘하면 실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잘 읽으세요. 모든 걸 알겠지? 넘어갑시다. 뭐 그렇다고 논술을 잘하라는 게 아니야. 375번 보세요. 자, 이제부터 계산하는 게 슬슬 나오는데 보세요.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질량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이렇게 이제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문자가 많이 나옵니다. 질량이 m이고 높이가 h입니다. 그때 몇 초 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5초 후에 지면에 떨어졌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고 중력 가속도가 계산하기 어려운 9.8이 아니라 몇으로 나왔어? 10으로 나왔으니까 계산하기 좀 편하겠죠, 그죠? 얘들아, 그 기억 봐봐. h를 물어보고 있지. 지금 여기서 h는 뭐냐면 낙하 높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관되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낙하 높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이동 거리죠. 선생님이 엄청 중요한 걸 알려줬어. 저번에 뭘 알려줬냐면 자유낙하 운동에서 또는 5월 또는 수평투사 운동에서 뭐를 물어보면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낙하 높이를 물어보면 뭐를 그려라 그랬어? 기억나니? 그렇지, 너무 잘했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라 하고 얘기를 드렸죠. 기억을 볼래? H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H 물어보고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돼. 알겠니? 그래프 그리면 돼. 선생님 두 가지 방법 알려줄 거야. 봐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 그려볼게. 무슨 그래프냐면 무조건 속력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가 속력. 이렇게 읽는 거라 그랬지? Y축부터 읽는 거야. 그래프 이름은. 여기는 시간입니다. 얘가 몇 초 만에 떨어졌다고 했어? 그러면 5초까지 그려줘야 돼. 알겠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1초일 때 속도가 몇이 되겠어? 처음에 0이었으니까 10. 왜? 중력 가속도가 몇이니까? 10이니까 1초마다 10 나는 거야. 그러니까 1초 지나면 속력이 10이 되겠죠, 맞죠? 2초 지나면 몇이 돼? 20이 되지. 이거 뭐 어려운 거 있니? 3초 되면 30. 4초 되면 40. 5초 되면 여기까지 그려주는 거야. 문제에 나온 데까지만. 됐니? 그러면 속도가 앞에 봐봐.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여기서 뭐가 이동거리야? 기울기야, 넓이야? 넓이가 이동거리다. 그럼 여기서 지금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낙하 높이잖아. 그럼 얼마까지 높이, 넓이 구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구하면 되죠. 맞니? 이거 계산하면 몇일 거야? 5 곱하기 50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반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면 몇이에요? 125.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거야. 됐니? 여기 맞지? 이게 첫 번째 푸는 방법인데 목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첫 번째 푸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공식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빠르게 이 공식을 하나 써놓습니다. 여기 오늘 이거 하나 얻어가면 제일 좋아.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 1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봐봐. 낙하 높이를 구하라고 하죠. 여기서 낙하 높이를 구하라고 할 때 이 값에다가 넣으면 끝나요. 2분의 1 g t의 제곱에다 넣으면 돼. 2분의 1 gt 제곱. 이 g라는 건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비티 엑셀레이터. t는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 오케이? 그럼 한번 넣어볼게. 여기다가 잘 봐. 지금 5초 동안 10m/s 제곱이라는 G를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지. 맞지? 여기까지 됐지? 여기다가 넣어봐. 2분의 1에다가 G가 몇이야? 10이죠? 10 곱하기 T가 몇이야? 5지. 이거 제곱하라고. 미친.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니? 125니? 125야 125. 125m. 그럼 계산해도 되는 거지.
알겠니? 이렇게 공식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면 이렇게 공식에 넣어도 빨라요. 시간이 없으면. 근데 얘는 조건이 붙어. 조건이 막 붙어. 뭐가 붙냐면 처음 속도가 0일 때만 가능한 공식이에요. 처음 속도가 몇일 때? 0일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얘는 5초 동안 떨어진 거, 즉 0초부터 5초까지 구하라고 하니까 쓸 수 있는 거야. 왜? 0초 때 속력이 몇이니까? 0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쓸 수 있을까? 봐봐. 2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쓰세요. 낙하 높이를 쓰세요 하면 쓸 수 있을까? 2초부터 3초, 4초까지. 2초 때 속도가 0이야? 2초 때 속도가 몇이야? 20이지? 못 쓰는 거야. 속도가 0일 때만 저 공식 2분의 1 dt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건 애들이 학원에서 다 배워요.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2초에서 3초까지, 4초까지 낙하한 높이를 구하세요 하면 여기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알겠니? 이게 기본이야, 기본. 알겠죠? 됐어. 그러면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은 125m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좀 보자.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됩니다. 얘들아, 물체의 질량이 달라져도 가속도는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니은은 아닙니다. 지금 2초부터 4초까지 얘들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쓸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공식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2초일 때가 처음인데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해라? 여기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이만큼의 박스의 넓이 몇이니? 2 곱하기 20 아니야? 그럼 몇이야? 40. 그거의 반절이지 얘가. 몇이야? 12? 아니 22다 20. 그럼 더하면 몇이야? 60. 그럼 2초에서 3초까지 낙하 높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지?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됐어요? 그래서 디귿 맞네요. 기억 되기 4입니다.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들도 알아. 여기를 니네가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야. 한 문제당 5.5든 6점짜리 문제를.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냐면 그냥 니네한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어봐라고 안 해. 학교에서 문제를 다 줄 겁니다. 이 문제 막 유인물로 막 줄 거야. 그럼 그 문제만 잘 풀 수 있고 그 문제만 분석을 해보면 그 연결된 문제 다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돼. 근데 어떻게는 해야 돼? 그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내가 어떻게 했어?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보고 있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됐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반마다 수업 시간이 다르잖아. 그러면 월요일에 일반 가서 과학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 이 내용을. 그 유인물을 주겠지.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풀어봐 하고 유인물을 줘. 그럼 애들이 학원에 와요. 저한테 그걸 줍니다. 그러면 아직 3반은 뭐 수업을 아직 안 했다고 해보자. 유인물을 안 받았어. 내가 근데 미리 애들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준 거야. 같은 반에 막 두조고가 16명이거든. 그러면 1반, 뭐 3반, 뭐 5반, 7반 5개 있단 말이야. 걔네들 미리 풀어보고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눠준 것들을 미리미리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어놔야 돼. 너 친구 있어? 저요? 너 개인사잖아. 개찐따야? 네. 그럴 것 같았어. 476번.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높이 45m인 곳에서 질량이 3kg인 곰인형이 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정지해 있다?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 이따가 할 거고요. 중력과 속도가 몇이라 나와 있죠? 계산하기 쉽게? 10이라 나와 있습니다. 1번에서 뭘 물어보냐면 중력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중력의 크기 어떻게 계산해? 중크. 9.8 곱하기 질량 해야 되는데 9.8이 아니라 지금 몇이야? 중력과 그렇지. 그러면 10 곱하기 뭐 해야 돼? 3 하면 몇 뉴턴이야? 30뉴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을 끝. 그렇죠?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2번이 있어. 3번 있어. 3번. 물어볼 수 있는 3번. 곰인형에 작용하는 알짜기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곰인형에 작용하는 알짜기. 얘들아 지금 곰인형 떨어지고 있어? 안 떨어지고 있어? 얘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중력 몇 뉴턴 받는 거야? 30뉴턴 받는 건데 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힘도 몇이야? 30뉴턴, 30뉴턴.
맞니? 그러면 이 둘이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으니까 상쇄 되겠죠. 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거야. 알제형은 몇이다? 0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이 문제도 분석이 되는 거죠. 여기 되고. 얘들아 지금 어떤 물체가 잡아당겨지고 있죠.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력이라고 해요. 장력. 뭐라고 한다? 장력. 장력은 끌 장자입니다. 끌 장자. 끈다. 끌어당긴다. 알겠죠? 장력. 오케이. 자, 3번, 2번. 실을 끊었을 때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국민형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냐 그랬습니다. 얘들아, 지금 봐봐. 이번에 시간 물어보고 있죠? 떨어지는 시간. 뭐에만 결정된다고 그랬어? 45m 높이에만 결정된다고 그랬어. 두 가지 푸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을까? 그래프를 그려도 돼. 왜? 어차피 높이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것도 두 가지로 풀 겁니다. 그래프 그리세요. 여기 속력이야. 여기 시간입니다. 1초일 때 속력이 10이 되겠지. 2초일 때 속력이 20이 되겠죠. 3초일 때 속력이 30이 될 겁니다. 맞나요? 4초일 때 속력이 40이 되는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죠. 밑에 넓이가 45m가 되는 경우가 어딥니까? 이만큼의 넓이 몇이냐? 태환아? 5 이만큼의 넓이 몇이냐 은성아? 10 10기가? 아니 10 맞지 않나요? 이 새끼가? 네? 너 초등학교 졸업장 반납하고 다시 올래?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몇이야 이거 이만큼 넓이? 10이요. 이게 왜 10이야? 네? 네? 이게 왜 10이야? 10이에요. 10이야? 야 시분성 야 이거 몇이야?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충격적이에요. 야 씨! 10이 죽여! 몇 시야 이렇게 지금 대답하잖아요. 우리 학원에 그 초등부 수업이 3개가 있거든요. 네? 한일학습니다 하시죠. 신청하세요. 해야 될 것. 야 삼각형 넓이 몇이야 이거?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20. 야! 이만큼 몇이야 이만큼 몇이냐 연준아? 45. 다행이다. 너는 초등학교 졸업장 분당 안 해도 되겠다. 너무 답답해. 이 생일 새끼야. 이만큼 넓이가 몇이라고? 45죠. 45m만큼 떨어졌었다며. 몇 초 만에 떨어졌다는 얘기야? 3초 만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높이를 구하라 라고 해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반대로 높이를 주고 시간을 구하라 라고 해도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3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게 첫 번째 푸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푸는 방법. 두 번째는 2분의 1 G T 제곱을 하는 거죠.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처음에? 지금 기준이 만족해요? 처음 속도가 몇이니까? 매달리는 0이니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더니 45m가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나요? G는 몇이죠? G가 10이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10 넣으면 돼. 이제 T만 구하면 되잖아. 맞나요? 오케이 이거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곱해서 45가 되니까 맞지? 이게 두 번째 푸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성공합니다. 유연사한테 맞게 됩니다. 와 12 그게 되나? 유연사한테 맞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지? 대단하다 진짜. 자 477번 감사합니다. 말해야겠다 유한쌤한테. 그림을 아니요. 사과나무에 정지해 있는 얘들 밑줄차 정지해 있는 처음 속도가 몇이다? 0이다. 그 사과 A랑 떨어지고 있는 사과 B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지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 올라가고 했어. A에 작용하는 중력. 얘들아 A가 가만히 매달려 있긴 하지만 중력 받아 안 받아? 맞아요. 받는 거지.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위에서 또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받는 거지. 알짜임은 0이겠지만 중력은 0이 될 수가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B는 매추 그렇겠죠. 9.8씩 빨라집니다. 얘들아 그게 뭐지?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가 10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9.8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아요.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얘들아 지금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질량에다가 뭐 곱하는 거죠? 9.8 곱하면 되는 거지. 네. 두 개의 질량이 어떻다 그랬어 지금? 같다. 그럼 중력의 크기도 같은 거죠. 비형 니은 디귿이 다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478번 보자. 이게 지금 그림이 잘 안 나와 있는데 너희는 다 나와 있지? 안 나와 있니?
그게 안 나오겠구나.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뭐냐면 깃털이랑 쇠구슬이 진공 중에서 자유낙하하는 모습인데요, 얘들아. 그럼 쇠구슬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보자. 그래도 이렇게 자유낙하해야 되니까 얘가 점점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게 맞지, 그죠? 맞아요. 근데 뭐도 같이 떨어져? 깃털도 떨어져, 깃털도 이렇게 깃털 떨어지고 바나나 아니게 돼요. 깃털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깃털이랑 쇠구슬이랑 질량이 어떨까? 다르겠죠? 그런데 가속도는 어떻죠? 같겠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겠죠? 그지? 오케이. 이게 대표적인 유형. 너희 본 거 아니야 이번에? 1학기 때? 그지?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고르래. 해보자. 1번 깃털과 쇠구슬은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죠? 2번 깃털과 쇠구슬의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 얘들아 봐봐. 이렇게 독해야 독해.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 이게 가속도죠. 맞지? 가속도. 저거요. 3번 맞아요. 가속도는 똑같지. 깃털과 쇠구슬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얘들아 중력의 크기는 9.8에다가 질량 곱한 거잖아. 근데 질량이 다르니까 중력의 크기는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같다고 했으면 3번 같은 시간 동안 두 물체가 낙하하는 거리. 얘들아 지금 얘가 낙하한 거리가 똑같지 않겠어? 그지? 똑같은 높이잖아, 그죠? 같이 떨어지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맞아. 4번도 맞아. 5번 쇠구슬의 운동 방향은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같다고 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쇠구슬은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 위로 던져주고 있어? 오른쪽으로 던져주고 있어? 뭐야?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 이게 운동 방향이에요. 쇠구슬은 중력의 방향은 어디에? 무조건 얘도? 아래겠지. 이게 중력의 방향. 어때? 방향이 같잖아. 그러니까 5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풀면 어려운 거 없어. 넘어갈게. 자, 478번 했고요. 479번 봅시다. 얘들아 봐봐. 지금 가는 공기 중에서 나는 진공 중에서 동시에 떨어뜨린 거다. 얘들아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상태야? 물체가 어떤 상태? 자유로운 상태. 근데 뭐에 대해서 자유로울까? 뭐에 대해서 자유로울까? 외부 저항.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와우. 외부 저항이 뭐가 있을까? 공기와의 마찰력이라던가 주변에서 뭔가 자기력으로 당기는 힘이라던가. 그치? 뭐에 의해서 자유롭냐면 하나만 제외하고 중력만 제외하고 다른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 이게 자유의 의미예요. 중력 제외 다른 힘 없다 이렇게. 중력 제외하고 다른 힘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자유롭다는 얘기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가를 보면요. 공기 중에서 떨어뜨렸죠. 공기 중에서 떨어뜨렸다는 건 얘네가 중력만 받는다는 거야? 아니면 공기에 저항받는 힘도 받는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기 저항력이라고 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력이 있죠. 공기 저항력. 그럼 얘는 자유로운 상태예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자유낙하운다고 부르면 안 됩니다. 나는요. 지금 보니까 진공 중이지. 진공은 공기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공기가 없다. 그럼 공기 저항력이 없고 얘는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다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를 자유낙하운다고 불러줘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런 거 차이야, 차이. 그럼 옳은 것만 고르래요. 기억할까요?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작용하는 힘은 아니잖아. 공기 중에서니까 뭐도 있어. 공기 저항력도 있겠지. 면적이 크면 공기 저항력을 많이 받겠죠? 기억은 아닙니다. 힘은 중력뿐이 아니에요. 더하기 써주셔야 돼. 뭐도 있다. 공기 저항력도 있다. 2번 님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을 일정하다. 얘들아 나에서 얘는 자유낙하운동이잖아. 맞죠? 매 시간 어떻게 돼?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겠지. 떨어지는 거리가 똑같겠죠. 속력이 똑같은 거지. 그지? 속력이 똑같다. 일정. 속력이 일정하다.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이 일정하다. 여기서 말하는 게 쇠구슬과 깃털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쇠구슬이랑 깃털 이 두 개의 속력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물체 이게 자유낙하 운동 아닙니까? 얘는 질량, 크기, 모양에 관계없이 9.8이라는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는 게 맞지. 그렇죠? 됐네? 넘어갑시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쉴게요. 이 문제 한번 보자. 380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어디인? H인 곳에서 질량이 각각 m, 2m, 3m인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력밖에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ABC가 질량이 다르지만 높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떨어진 시간이 어때야 돼? 그럼 생각해봐. 떨어진 시간이 같다라는 건 얘네들의 속력이 어땠다는 얘기야? 똑같았다 이거지. 왜? 1초마다 똑같은 가속도를 받을 테니까. 맞니? 그러면 ABC의 같은 시간 동안 속력 변화의 비를 쓰시고 똑같을 거 아니야? 1대 1대이지. 1대 1대 2번 1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왜? 얘네들이 뭐만 받으니까 중력만 받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동일해서예요 라고 쓰면 돼. 중력만 받아서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라고 쓰면 됩니다. 썼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마저 풀어봅시다. 더운 사람? 괜찮아? 해봅시다. 네. 40분 하고 또 잠깐 쉽시다. 481번 보자. 큰 원통 모양의 물체 ABC의 질량과 단면적이다 얘들아. 문제에서 이렇게 단면적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단면적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낙하 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공기 저항력을 받기 때문에 이 면적이 넓은 물체일수록 공기 저항력이 커지고 떨어지기 힘들어요. 그치? 공기가 받치니까 아래에서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해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먼저 봐봐. A, B, C의 질량이 나왔고 단면적이 쭉 나왔습니다. 얘를 동일한 높이에서 세운 상태로 떨어뜨립니다. 동일한 높이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이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면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높이니까. 그럼 기억봐봐.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뭐라는 얘기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 다시 써. 자유낙하 할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유낙하 할 때 A와 B는 동시에 떨어진다. C도 동시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기억났습니다. 니은 공기저항을 고려할 때 공기저항을 고려하래요.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B가 C보다 지면에 먼저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B가 단면적이 더 넓죠. 그러면 공기저항력이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늦게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B가 먼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라 이거. 지금 자그마한 중력의 크기, 얘들아 중력의 크기는 중력과 속도에다가 진영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B가 2kg이고 A가 1kg이니까 중력과 속도는 B가 더 크겠죠. 몇 배? 2배 크겠죠. B가 2배다. 디귿 맞습니다. 기억 디귿 4번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479번 했죠. 482번 봅시다. 482번 별표 표시 3개 해주고 별표 표시 3개 해주고 이 별표 표시 3개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수업 배울 때 이 가속도가 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가속도가 뭐냐? 가속도는 이렇게 구한다. 시간 변화에 분해, 시간 변화 분해 속력의 변화입니다. 속력의 변화. 속력 변화 이렇게 속도 변화라고 써도 돼. 시간 변화 분해, 속도 변화. 이게 가속도입니다. 됐죠? 얘들아 저기 이걸 좀 볼까? 봐봐 얘들아. 자 보세요. 지금 시간이 0초입니다. 그때 위치는 0이에요. 그럼 속도는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시간이 몇 초 지났어? 0.1초 지나서 몇 센티미터가 떨어졌죠? 5cm가 떨어졌어. 또 몇 초 지났어? 0.1초 지났는데 이번에 몇 센티미터 떨어진 거니 윤성아? 15cm 떨어진 거지. 네. 이것도 10이냐? 자 그럼 보세요. 현재
해석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0.1초 동안 몇 센티미터 간 거야? 5cm. 5cm 간 거야. 우리가 시간 속력 거리에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이 공식을 쓰나요 안 쓰나요? 이거 쓰죠. 속력은 뭐분의 뭐예요? 시간. 시간분의 거리인 거야. 그럼 봐봐. 지금 몇 초 걸렸어? 5cm 가는데. 그러면 시간이 0.1초 지났다는 얘기지. 그럼 0.1초 분의 몇 센티미터? 5cm 이동했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게 속력이 되는 거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속도의 단위가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보이는 거 맞죠 지금? 센티미터로 뭐로 바꿔? 미터로 바꿔야 되잖아. 바꿔볼게. 100cm에 1m니까 10cm면 0.1m, 1cm면 0.05m지 너. 맞지? 1cm면 1cm면 0.01m야. 5cm면 0.05m겠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0.1초분의 0.05m 계산하면 몇이에요? 0.5m/s다. 그래서 여기 0.5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알겠니? 그럼 가나 다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가만 선생님이 할 거고 나 다는 니네가 할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앞에를 지금 가는 여기의 속도입니다. 여기의 속도 맞나요? 그럼 시간이 몇 초예요? 0.1초 분의 몇 센티미터 이동했어? 20cm가 아니라 5cm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15cm지. 15cm는 몇 미터야? 0.15m. 오케이. 그럼 여기에 0.15를 두면 되죠? 그럼 계산하면 몇입니까? 이거 1.5m/s 아닙니까? 맞죠? 그럼 가가 1.5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지금 나랑 가도 똑같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2.5가 될 거고요. 맞나요? 3.5가 될 거고요. 맞죠? 됐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물체가 0초일 때인데 0초일 때 그 다음 얘가 1초일 때 얘가 2초일 때 얘가 3초일 때고 얘가 미안 0.1 0초일 때 그죠? 얘가 0.1초일 때네. 얘가 0.2초일 때 얘가 0.3초일 때 얘가 0.4초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때 속력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좀 써볼게. 0초일 때 속력은 몇이에요? 0이죠. 0 맞나요? 0. 0.1초일 때 속력은 몇이라는 얘기예요? 0.5가 됐다는 얘기지. 그치? 0.5가 됐다는 얘기. 써니네도 여기 옆에다 0.5. 0.2초일 때는 1.5가 됐다는 얘기고 0.3초일 때는 2.5가 됐다는 얘기. 0.4초일 때는 3.5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맞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가속도 엑셀레이터 A를 한번 그려봅시다. 엑셀레이터 A. 얘는 시간 변화분의 시간이 아니야. 시간 변화야. 시간 변화분의 속력 변화죠. 속도 변화. 그러면 아무 지점이나 잡아봐. 효원아, 시간 간격을 시간 변화를 몇 초로 잡을래? 0.1초. 오케이. 그러면 지금 효원이가 본다는 건 요거야.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 변화가 몇 초예요? 0초에서 0.1초 됐으니까 몇 초야? 0.1초가 시간 변화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0.1초 분의 속도의 변화 몇이에요? 속도의 변화 0.5죠. 0.5 맞니? 그럼 계산해봐. 몇이야? 몇이야 이거? 5지 5. 이게 지금 가속도란 얘기지. 맞니? 은성아. 네. 선생님이 이번에 여기 잡아볼게. 여기. 맞니?
여기를 잡아볼게.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잘 봐. 앞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봐봐.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시간 간격이 몇 초예요? 똑같이 11초. 0.1초인데 속도 변화는 몇이에요? 10. 1 아니 이것도 왜 10이야? 10. 그럼 이건 몇이냐? 이건 10이지. 근데 얘들아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근데 지금 가속도가 어때? 달라요. 같은 물체인데 다르지. 이러면 돼안 돼? 안 돼요. 가속도를 구할 때는요 처음을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처음을 기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가속도를 구할 때는 처음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잡으면 상관이 없어. 알겠니? 그 이유는 얘는 속도가 없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속도의 변화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알겠지? 됐어? 여기까지? 어려운 게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의 가속도는 여기 보지 말고 아무 지점이나 잡아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가속도 A는 10m/s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요. 됐니? 그래서 디귿이 안 되는 겁니다. 디귿이 맞아요. 효은이가 처음에 0.1로 잡아가지고 잘했어. 자, 기억.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1초마다 10씩 증가하겠죠. 맞지? 10씩, 그지? 오케이, 기억 맞고. 니은 구간별 평균 속도는 가가 1.5가 돼야 되고 나가 2.5가 돼야 되니까 틀리게 되겠죠? 답이 3번 됩니다. 한 번만 더 리뷰를 좀 해볼게.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이런 표가 나왔어. 근데 표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얘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돼 있고 중간, 그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건 뭐라는 얘기냐면 이 가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가속도를 구하라는 그런 그래프야. 이런 자료를 주는 거, 힌트를 주는 거야. 가속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시간의 변화를 잡고 속도의 변화를 잡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속도를 알아야 돼. 속도를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각각 속도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순 계산이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려면 시간 변화를 어디로만 안 잡으면 된다. 0으로만 안 잡으면 된다. 됐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3번 됩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483번 됩니다. 483번. 자, 다음은 지우개와 A4 용지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이다. 이거 아주 유명한 실험이고요. 보시면 실험 과정을 좀 볼게요. 가려보세요. 지우개와 펼친 A4 용지를 동시에 떨어뜨려서 어느 것이 먼저 바닥에 도달하는지 확인합니다. 얘들아, 당연히 누가 먼저 바닥에 도달하니? 지우개가 먼저 바닥에 도달하겠지. 왜? 얘는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얘기가 없죠. 즉 공기 저항력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단면적이 넓을수록 늦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 됐고, 나 지우개와 뭉친 A4 용지를 동시에 떨어뜨려서 어느 것이 먼저 바닥에 도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엔 이 A4 용지가 동일한 건데 뭉친 거죠. 뭉치게 되면 단면적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됐지? 근데도 이 지우개보다는 단면적이 어때? 더 크단 말이야. 크게, 그지? 그러니까 나도 자유낙하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공기 저항력을 받으면서 늦게 떨어질 거라 이거죠. A4 용지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봅시다. 기억. 공기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펼친 A4 용지다. 맞는 얘기지. 단면적 제일 크니까. 그 기억만. 그 다음에 니은 달에서 가의 실험을 하면 지우개와 A4 용지가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얘들아, 문제에서 달이 나왔다. 문제에서 달이 나왔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뭐가 나왔다? 달에서 뭘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달은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공기 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유로운 상태죠. 달에서 뭔가를 떨어뜨린다는 건 무조건 무슨 운동인 거야?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달에서 뭔가를 하면 무조건 얘는 자유낙하 운동을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달과 지구는 중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중력이 누가 더 작아요, 달과 지구 중에? 달이 작아요. 알겠니? 그러면 달은 중력 가속도가 지구보다 어떻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뭐보다? 지구보다.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를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는 달이에요, 달. 은성아, 달이 영어로 뭐야? 달이요. 와우. 지구는 영어로 뭐야? 얼굴. 뭐? EARTH. 그래.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높이. 무슨 높이? 같은 높이인데 하나는 달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는 지구에서 떨어뜨리고. 네. 얘 질량이 1kg짜리야. 얘도 질량이 1kg짜리야. 그쵸. 같은 높이인데 누가 먼저 떨어질까? 지구. 지구가 먼저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 네. 얘는 빨리 떨어지고 얘는 천천히 떨어지고. 아, 뭐 개소리야? 반대지 반대. 달은 천천히 떨어지고 얘는 빠르게 떨어지고. 됐어요? 이 중력 가속도가요. 여기는 9.8 정도 됩니다. 뭐라고? 9.8, 그치? 얘는 그거의 6분의 1 정도 돼요. 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잖아.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달에서 실험을 하면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가해 실험을 한대. 그러면 지우개랑 A4 용지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건 공기저항력을 안 받는다는 거야. 어떠한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도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달에서 실험을 하면 동시에 떨어진다고 안 되는 거지. 니은이 맞아. 굿. 자, 디귿.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오케이. A4 용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빨리 바닥에 떨어진다. 얘들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여기서 뭐 공기저항력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이면 니네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그러면 단면적인 영향을 받죠. A4 용지가. 누가 단면적이 큽니까? 가와 나중에. 가가 크지. 그러면 가가 더 늦게 떨어지는 게 맞지. 나가 먼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 먼저 떨어진다. 바닥에 더 떨어진다. 맞니? 은성이? 은성이. 태연이 맞니? 오케이. 그럼 디귿도 맞는 얘기. 다 맞는 얘기. 다 맞는 얘기. 그러니까 달이 나온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 공기저항력이 없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두 번째, 지구에서보다 더 늦게 떨어진대요. 됐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 484번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보면 됩니다. 자, 보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입니다. 그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얼만큼 던졌대? 5만큼 던졌대. 그랬더니 몇 초 공이 바닥에 떨어졌어? 3초 떨어졌어.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 있는 물체, 바닥에 있는 물체를 5m/s로 밀 거야. 근데 얘가 무슨 운동을 할 거냐면 등속 운동을 할 거야. 뭐를 한다고? 등속 운동을 할 거야. 근데 3초 있다가 보니까 얘가 몇 미터 갔을까 그러면? 15m를 갔겠지. 왜냐면 1초당 5m를 가니까 3초면 15m야. 속도가 안 변하니까. 맞지? 그 녀석이 그대로 올라온 거야. 그냥. 알겠니? 근데 뭐를 받으면서 가는 거야. 중력을 받으면서 가는 거 뿐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5m/s로 바닥이 여기 있다면 몇 미터를 가는 겁니까? 그렇지. 3초 후에는 15m를 가는 거겠지. 근데 얘가 뭐를 받으면서 떨어지는 것 뿐이야. 그냥 중력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뿐인 거야. 됐니? 그러면 요 거리 R은 몇 미터가 되는 거야? 그렇지. 15m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야. 맞아요. 선생님 담요 어디 갔어? 저요? 열심히 있죠. 담요 어디 갔어? 쓰레기통 버렸지? 쓰레기통에 버렸지? 그냥 네 집 찾아가서 쓰레기통 확인해. 버렸어 안 버렸어? 넌 진짜 버렸지? 네? 진짜 버렸지? 안 버렸어요. 아, 그때 유성한테 방송하지 마. 쓰레기통으로 직진하고. 아이고 너가? 연준아, 내 담요 어디 있어? 저도 집에 있지. 고나 버렸지? 자 이제 485번 봅시다. 질량이 m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몇 초가 걸렸대요? 4초가 걸렸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 동력을 더하. 얘들아, 내가 이 녀석을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다는 거야. 근데 몇 초에 떨어졌어요? 4초에 떨어져. 4초에. 얘가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이잖아. 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고 이 두 개가 섞여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연직 방향 속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유낙하 운동처럼 구하면 되지. 처음에 속도 몇이야? 0이지. 1초 뒤에는 몇이겠어? 중력파 속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m/s. 2초 뒤에는 20m/s. 4초 뒤에는 40m/s 쓰면 돼요. 40m/s 쓰면. 아무리 수평으로 던져도요. 연직 방향 속력은 똑같아요. 자유낙하 운동으로 무시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두 개 섞어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넘어갑니다. 486번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네. 자, 여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입니다. V시점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 그때 P점과 여기 Q점은 여기 이미 한 지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만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만 골라라. 잘 봐. 일단 작용하는 힘은 수평 방향으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수평 방향 등속이니까. 없으면 맞아. 연직 방향, 아래 방향으로는 뭐 받아? 충격받죠? 맞아. 1번은 맞는 거야. 2번, 속도보다 속도. 속도,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니까 일정해야 돼. 연직 방향으로는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맞지. 그 2번도 맞는 거죠. 3번, 가속도. 얘들아,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가속도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 일정하게 증가 뭐 이러고 나왔지. 아예 없다라고 봐야 돼. 없다가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뭐를 해? 자유? 낙하 운동을 하는 게 맞지. 4번도 맞아요. 5번, 이동 거리. 얘들아,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매번 이동해야 돼. 근데 지금 구간마다 감소한다. 말이 안 되죠. 구간마다 일정하다고 바꾸셔야지. 5번 틀렸어. 두 개 고르는 거니까 3번, 5번이다. 좋은 문제, 좋은 문제. 됐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487번 같은 거야. 자, Q에서의 값이 P에서보다 큰 거. Q가 더 아래에 떨어진 지점이지. 그지? 그게 더 큰 거 고르래. 기억, 물체의 속력 고르랍니다. 지금요, 선생님이 위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서. 봐봐. 자, 보세요. 지금 P 같은 경우는 요걸 한번 내가 그려보면 얘네들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그죠? 실제 이동 방향이지, 그지? 실제 이동 방향.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속도 몇이야? 연직 방향 속도 있어 없어? 연직 방향 속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속도 있겠지, 그지? 얘는 더 빨라졌겠지, 그지? 얘는 더욱더 빨라졌겠지, 그지? 됐어. 그 다음 수평 방향 속력은 바뀌면 되는데 이 정도 속도로 던졌다면 얘도 똑같은 화살표 크기가 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치?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그냥 속력 물어봤어요? 연직 속력 물어봤어요? 수평 속력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어, 기억에서? 그냥 속력 물어봤지? 얘들아, 그냥 속력을 물어보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합쳐야 되는 거야. 맞니? 네. 그냥 속력 물어보면 합쳐볼까? 얘는 합치면 어떻게 돼? 이거 없잖아, 그지? 없는 거니까 얘는 그냥 원래 이 속력이고 여기서는 두 개 합쳐서 이 속력이 되는 거고 여기 두 개 합쳐서 이 속력이 되는 거고 여기 두 개 합쳐서 이 속력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누가 제일 큽니까? P랑 Q 중에 누가 큽니까? Q가 크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냥 속력은. 됐지? 기억이 안 된 거야. 니은에서 뭐 물어봐요? 물체의 가속도는 P랑 Q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지. 힘이 똑같은 중량만 받으니까. 됐지? 그럼 니은 가속도 그건 아니고 뒤에 물체의 뭐? 작용하는 힘 두 개 다 무슨 힘 받아? 중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뭐 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디귿아 이거 니은 뭐야? 수평 방향으로 뭐 속력? 작용하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등속 운동이니까. 누가 크다 얘기할 수 없잖아. 기억이 답이 되는 거지. 됐죠? 여기서 니은, 디귿, 니은은 어려운 게 없어요. 뭐가 어려워? 기억이 어려운 거였어. 그치? 근데 그냥 속력을 물어보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돼요? 488번 봅시다. 자, 그림은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의 쇠구슬 발사 장치를 고정한 후 쇠구슬 A는 자유낙하, 쇠구슬 B는 수평 추세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른쪽 올라가 그랬어. 1번 보자. A의 속력은 일정하다. 얘들아 A는 자유낙하 운동인데 어떻게 속력이 일정하겠니? 좀 증가해야 되는 거지. 틀린 겁니다. 오른쪽 올라가 그랬지. 그지? 2번 A는 계속 힘을 붙여. 중력이라는 힘이 끊기지 않아요? 이건 맞고요. 이건 답이에요. 3번 등속 직선 운동합니까? 아니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겠지만 연직 방향까지 합치면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죠. 3번 아닙니다. 4번 B의 연직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연직 방향 속력 일정합니까? 일정하게 증가합니까? 증가해야지.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니까 9.8이나 10씩 증가해야 돼. 5번 B는 수평 방향으로 뭐야? 등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 힘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아닙니다. 답은 2번 넘어갈게. 지금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489 보세요. 489 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틀린 거 골라라. 1번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 얘들아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한다.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틀린 거야. 1번이지. 어려운 거 있어? 없죠. 나머지는 안 볼게요. 넘어갈게. 490번. 자, 요거 한번 풀어볼 건데요. 봐봐. 책상 끝에 있대. 수평 방향으로 던진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어떤 운동하냐? 등속 운동한다 쓰시면 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 운동한다 쓰시면 되죠. 어려운 거 없고. 2번 보면 뭐래요? 등속 등가속이야. 왜 수평 방향으로 포물선을 그리냐? 라고 한다면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힘을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고 등가속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니까 두 힘을 합치면 당연히 포물선이다 쓰면 됩니다. 너희 그거 알아? 과학은 서술형이 없는 거 알아요? 과학은 학교에 서술형을 안 내요. 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에서. 대신에 그거를 수행평가로 보죠. 내일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 봅시다. 또 넘어가서 491번 요건 안 할게요. 492번을 좀 봅시다. 지금 얘는 물체를 속력 V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V로 이렇게 V로 던지고 있는 그런 물체가 나왔고 운동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 수평 방향의 속력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V로 일정해야 되는 거죠. 맞고 니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방향. 얘들아 가속도랑 누구랑 한 글자 누구랑 경향성이 같아? 힘이랑 같지. 힘의 방향은 이게 무조건 어디야? 중력 아래 방향이지.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야? 아래 방향이지.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 아래 방향이에요 지금. 일정한 게 맞아요. 니은 맞고 디귿 수평 방향의 속력을 몇 V로 하면? 2V로 하면 낙하 시간이 2배가 아니잖아. 낙하 시간이 뭐에만 영향받아? 높이만 영향받는데 높이가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2배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럼 뭐가 2배가 될까? 그렇지.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가 2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리입니다. 기억리. 자, 넘어갑시다. 493번. 어이구,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자, 보시죠. 지금 얘가 뭐냐면 A가 저번에 그렸던 건데, 그치? 저번에 그렸던 건데, 지금 얘는 시간 무슨 시간 그래프인지 모르겠어. 무슨 시간 그래프인지 모르겠고 무슨 시간 그래프인지 모르겠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한번 넣어보면서 틀린 거를 제외시키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A에다가 수평 방향 속력 한번 넣어보자. 수평 방향 속력은 등속이니까 일정해야 되지. 그럼 이게 맞아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직선으로 그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씩 주면 돼요. 2번도 2번 수평 방향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치? 3번 보자. 수평 방향 이동 거리래요. 무슨 거리? 수평 방향 이동 거리래.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이동 거리 매시간 같아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저번 시간에 그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도 아니야. 4번 연직 방향 이동 거리. 얘들아 연직 방향 이동 거리는 봐봐. 처음에 물체가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져. 또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져. 이만큼 떨어져. 이만큼 떨어져. 이만큼 떨어져. 매 시간마다 이동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연직 방향 이동 거리는 일단 A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이 B가 맞는지를 보면 되잖아. 연직 방향 속력. 어이구 얘들아 우리가 연직 방향이면 자유낙하 운동이잖아, 그지?
그때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여기다가 속력, 시간 이렇게 그린 거 맞지? 그러니까 B도 맞아. B도 맞는 거지. C 수평 방향 속력 아까 얘기했던 거네. 등속 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지, 그지? 답이 4번 됩니다. 4번.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저 그래프가 너무 어려워요.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줬던 그 그래프를요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 더 이상 뭐 다른 거 안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아니면 요 문제를 그냥 확 외워버려. 이거는 이거랑 짝지어지는구나 라는 거 딱 외워버리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됐니?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이 정도 넘어갑시다. 이렇게 외우는 게 말이야. 외우는 게 나쁜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다 외워야 돼. 알겠지? 근데 뭐를 통해서 외워야 돼? 생 암기를 해야 돼? 쉽게. 역사 어떻게 하니? 학교 선생님이. 역사 공부, 역사 수업 되게 잘하시는 역사 선생님들은 막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치? 막 이야기를 해주던가.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내가 얘기했던 원리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494번.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기둥에서 공을 몇 미터 per second로 던져요? 3m per second로 던집니다. 그때 공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입니까? 6kg. 공은 기둥에서 수평 방향으로 몇 미터 떨어졌다? 그렇지. 얘들아 그럼 봐봐. 앞에 잠깐 봐봐. 지금 얘를 3m per second로 던졌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어? 18m, 18만큼 이동했죠.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해? 등속 운동하지. 그러면 요놈 새끼를 이 지면을 올려. 그럼 얘가 몇 미터 이동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m 이동했다는 건 몇 초 갔다는 거니? 6초를 이동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떨어졌을 거 아니야. 떨어진 시간이 6초다 이런 얘기지. 맞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6초 만에 떨어졌구나. 오케이. 그럼 낙하 시간은 6초다 6초. 자 근데 보세요. 1번에서 뭐 물어보니까 연직 방향 속력 구하자. 연직 방향 속력. 그러면 지금 연직 방향 속력은 뭐 물어보는 거야? 여기 봐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때 속도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1초마다 몇 미터 per second씩 증가한다고 돼 있죠? 10씩. 그럼 6초 지나면 몇 미터 per second 되겠어? 60 되겠지. 연직 방향 속력 60 되는 거야. 60. 단위 꼭 써주시고. 자, 2번. 이 기둥의 높이를 구하라. 얘들아. 높이를 구하래.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뭐 그려? 뭐 그래? 그래프 그려야지. 알겠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제 여러분들 알 겁니다. 여기가 속력이고요. 이거 눈치를 깠어야 되는 거야,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 이제 몇 미터 만에 떨어졌죠? 6초 만에, 그러니까 몇 초 만에 떨어졌지? 6초 만에 떨어졌죠? 그럼 봐봐. 앞에 1, 2, 3, 4, 5 안 적어도 여기를 그냥 6초라고 하면 6초일 때 속도 몇이 돼야 돼? 60 속도. 연직 방향 속도. 60m per second라고 했으면 여기 60m per second지, 그지? 맞니? 그럼 이 점이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야. 그치?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넓이가 뭐를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이게 h겠지. 이동 거리니까, 그지? h. 계산하면 180이냐? 아이고, 맞나? 네. 180m. 이렇게 구하면 돼. 180m.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 2분의 1 곱하기 g가 뭐야? g 10이지 지금? 네. 10 곱하기 시간 몇 초 만에 떨어졌어? 66에 36 그지? 맞니? 그래도 이게 몇 미터야? 182 그지? 두 가지 방법. 솔1이 왜다? 얘가 솔2지 그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돼요? 495번 봅니다. 이거 안 할 겁니다. 버리세요. 496번을 보는 게 나아요. 496번 봅시다. 자, 그림은 어떤 높이에서? 다른 높이, 같은 높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 운동을 합니다. 떨어지는 시간 똑같겠네. A는 자연낙하, B는 수평차산한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것만 고르라 그랬습니다. 얘들아, 괄호 안에를 잘 봐야 돼. 공기 저항은 어떻게 하고, 공기 질량은 어떻고, 같고,
공기 저항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무시. 그럼 무슨 운동한다? 자유낙하 운동한다 이런 얘기야. 애들이 이제 질문하러 와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자유낙하 운동인 거 어떻게 알아요? 괄호 안에 있잖아 얘가 이렇게. 괄호 안에 잘 봐야 된다. 자 1번 봐봐. 두 개 고르래. 자 이제 1번 A는 연직 방향으로 직선 운동. 얘들아 연직 방향으로 직선 운동한대요. 연직 방향 아래로 떨어질 때 직선 운동한다. 얘가 뭐 곡선으로 움직이니? 그지? 근데 니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직선 운동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으로 보여. 얘들아 등속이란 말 있어 없어? 그냥 직선 방향만 모양만 물어보는 거잖아. 직선 운동하는 거 맞죠? 얘는 맞는 거예요. 2번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그쵸?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벌레 새끼가 여기는 항상 있어요. 항상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맞죠? 2번 맞지. 3번 A와 B는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도달해야죠. 같은 높이인데요. 3번 아니에요. 4번 A와 B 연직 방향 속력은 항상 서로 같다. 연직 방향 속력이라고 해서 연직 방향 속력. 얘는 지금 연직 방향 속력이 항상 같아야 되는 이유는 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A와 B가 서로 같다. 얘들아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죠? 9.8은 똑같지? 방향도 어때? 아래 방향이지? 방향이랑 크기 다 똑같이 태어나? 맞아. 6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방향 같다. 얘들아 일단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항상 아래 방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아래 방향이었던 거지. 5번에서 그지? 중력은 질량에다가 9.8 곱한 건데 두 개 질량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고 했으니까 중력이 크게 같아야지. 그러니까 6번도 맞아. 10번이겠네. 10번 봐봐. B에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력을 증가시키더라도 높이가 똑같으니까 절대로 다른 시간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번과 7번이 되세요. 실전 문제 요 정도 실전 문제. 자 가고 497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은 책상 위에 놓인 자료. 아까 똑같은 문제지 이거. 처음에 봤던 문제는 그지? A는 무슨 운동해? 라이유낙하 운동하죠. B는 무슨 운동해? 루평 투사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때 A와 B의 물리량 중 같은 것만 골라라 그랬어. 같은 거. 기억.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 똑같아야지. 그지? 똑같아야지. 9.8로 똑같아야지. 맞고.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도 똑같아야죠. 왜? 동시에 떨어지면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지금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도 똑같아야죠. 뭐야? 이거 아니지.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속력이라는 게 뭐야? 그냥 속력 말하는 거지. 네. 맞니? 얘는 뭐겠어? 그냥 내려가는 요 속력만 구하면 A의 속력이 나오겠지. 바닥에 도달했을 때 그쵸? 얘는 뭐까지 해줘야 돼? 두 개 섞어줘야 되잖아. 수평과 연직을. 그럼 얘보다 커지겠지. 맞지? 그러니까 A와 B의 물리량 중 같은 건 아니잖아. 얘가 아니다. 그치? B는 아니다. 누가 더 크다? B가 훨씬 더 크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니틱은 똑같은 높이니까요.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맞고요. 리을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한 거리. 뭐야? 운동한 거리를 운동한 거리. 누가 더 많이 움직였겠어요? B가 더 많이 움직였겠지. 이동 거리가 낙하 높이만 보는 게 아니잖아. 거기까지 봐야 돼. 옆으로 가는 것도 봐야지. 그치? 우리가 그냥 속력을 보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합쳐서 이 대각선을 보는 것처럼 이동 거리도 수평 이동 거리가 아니고 연직 이동 거리가 아니고 그냥 거리면 대각선을 가져야지. 그치? 오케이.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집이야 집. 여기 문방구가 있어. 문방구. 여기 학교가 있어. 누가 더 많이 이동했어? 얘가 더 많이 이동했지? 그지? 이만큼은 같지만 그지?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갈게요. 이 문제가 많이 힘들어서요. 쉬는 시간 많이 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거 풀고 잠깐 쉽시다. 자 보세요. 498번인데 얘가 같은 실험이야. 방금과 똑같은 실험. 오케이? 방금과 똑같은 실험이에요. 잘 봐. 지금 이 두꺼운 종이에다가 한쪽엔 A, 한쪽엔 B를 이렇게 놔둘 겁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 휘어지게 했죠? 어디 쪽으로?
A 쪽으로 이렇게 당긴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탕 하고 놓으면 탄성력 때문에 B는 멀리 날아갈 거고 A는 관성 때문에 식 닫고 빼듯이 아래로 뚝 떨어지겠죠. A는 무슨 운동해? 자유가. 그렇지. 자유낙하. 자낙하. 얘는 요렇게 이동하겠지. 수평투사. 수평투사. 자, 마지막이야. 한번 쉴 거야. 기억 봐. 정신 차려. 어깨 딱 펴고. 두 물체는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왜? 뭐가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기억 맞고 니은. A와 B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똑같이 중력 작용합니다. 지금 자를 더 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자를 더 휘어지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B의 수평 속력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 낮춘다. 그렇지. B의 수평 속력을 높인다는 거야. 그래도 높이는 변하지 않죠. 네.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리을이 디귿이 아닙니다. 비형 리을만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마무리 합시다. 좀 쉬세요. 그래도 다음 주에 월요일이랑 수요일 쉬잖아, 니네. 30분 바싹 하고 집에 갑시다, 알겠죠? 네. 보자. 어디를 봐야 되니? 499번을 봐야 되네요. 봅시다. 그러면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공 A를 자유낙하시킵니다. 그죠? 그때 B는 X방향으로 던집니다. A는 자유낙하, B는 X방향으로 수평투사를 시키는 거지. 여기가 Y죠, 그죠? 여기가 Y고 여기가 지금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럼 A를 봐봐. A는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수평방향으로 안 던졌지. 그러니까 X방향으로, 수평방향으로는 속력이 없는 거야. B는 수평방향으로 처음에 10이네, 그죠? 네. 처음에 10. B는 그러면 수평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겠다, 그지? 계속 이동하겠다. 10m/s로 등속 직선 운동하겠다, 그지? 네. 근데 Y 방향을 좀 볼래? A는 Y방향 속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잡고 있었으니까. B도 잡고 있었으니까. 맞지? 네.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인 자유낙하, 전형적인 수평투사를 그냥 표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얘는 자유낙하입니다. 얘는 수평투사입니다를 이렇게 엿같이 나타내 줍니다. 기억을 볼까? 중력파 속도가 10입니다. 자, 기억. 두 공이 Y방향으로, Y방향이 연지 아래 방향이지. 두 공이 Y방향으로 매 순간 위치가 같습니다. 그죠? 위치가 같아. 위치가 같은 것으로 보아 두 공의 질량은 같다. 얘들아, 두 공의 질량을 비교하려면 중력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사실 얘가 질량에 의해서 누가 먼저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고 이런 게 없잖아. 질량의 관계가 없지. 그러면 얘네가 같은 속도로 연직 아래 Y방향으로 떨어지는 걸 통해서 질량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질량을 알려면 이 방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니은, 그럼 B가 0에서 4초 동안 낙하한 거리보다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더 길다. 얘들아, 지금 보면 수평방향, 낙하한 거리, 봐봐, 체크해. 낙하한 거리 어떻게 해야 돼? 낙하한 거리 해야 돼. 뭐 해야 돼? 낙하한 거리를 뭐 해야 돼? 구하려면 그래프 그려야죠. 니은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보십시오. 낙하한 거리는 그래프 그려야죠. 그럼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눈치 좀 까야 된다는 거야. 눈치 어떻게 까야 돼? 처음에 0이었죠? 맞지? 그러다가 몇 초 동안 이동했는데? 4초. 그러면 1, 2, 3 생략하고 4초 딱 써도 되죠? 중력과 속도가 10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초일 때 속도는 몇이야? 그럼 여기 40이지? 40이면 40. 그럼 2점 찍고 여기 이렇게 그리면 이거 속력시간 그래프 아니야? 맞니? 그러면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디예요? 이만큼의 넓이 아닙니까? 네. 이게 4초 동안 이동한 거리야. 맞니? 네. 낙하한 거리. 이게 몇이야? 80 아니야? 낙하한 거리는 80이 이거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 좀 보자. 얘들아, 지금 이 B는 수평 방향으로 처음에 몇 미터/세컨드로 던졌어. 근데 몇 초 동안 이동한 거야? 그러면 40m가 수평 방향 이동 거리겠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거지. 더 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암산할 필요 없어.
디귿 공 B는 x 방향으로 처음 속력 x 방향 처음 속력이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 x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같다. 봐봐 얘들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공 B는 잘 들어. 수평 방향 속력이 클수록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길어지겠죠. 수평 방향 속도가 클수록 같은 시간에 더 멀리 갈 거 아니야.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더 길겠지. 그러니까 디귿 맞죠. 디귿이시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서 해석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500번. 얘들아, 니네가 물화생지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뭘까? 물리. 이거 지금 이거야. 이거. 네 가지의 과학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물리인데 왜 그러냐면 잘 들어. 화학이랑 물리를 제일 어려워해요. 물리는 이제 다 어렵고 화학은 1단원과 4단원이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한 문제를 보고 꾸역꾸역 풀어. 꾸역꾸역 풀어서 그 답이 나왔어. 그러고 그냥 끝내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일반적인 방법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푸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 풀어서 한 문제를 꾸역꾸역 20분 30분 걸려서 풀어. 잘했죠. 잘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거야. 왜? 내가 얘랑 유사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꾸역꾸역 풀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지금 내가 보는 것도 그렇잖아. 연직 방향이 뭐 낙하거리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풀어라. 그치? 이런 방법을 알아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무리 문제를 꾸역꾸역 풀어서 잘 풀었다고 해도 답을 맞췄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거 푸는 시간에 다른 거 틀린 거랑 다른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관되게 방법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500번 보자.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입니다. 얘도 질량이 2kg짜리고요. 하나는 1kg짜리인데 A는 자유낙하시키고 B는 수평 방향으로 투사합니다.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보자. 기억. 두 물체는 동시에 도달해야죠. 왜? 같은 높이니까. 그치? 이런 것들 보라는 얘기예요. 기억은 맞고 니은.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B 연직 방향 속력의 2배다 그랬습니다. 얘들아, A의 속력은 연직 방향 속력밖에 없지. B의 속력을 물어봤으면 대각선 방향이니까 얘랑 얘 더해서 요거지. 근데 A는 뭐밖에 없어. 요거지. 그러면 A의 속력과 B의 연직 방향 속력은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 틀린 거지. 틀린 거. 디귿. 물체 A와 물체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겠죠? 왜? 질량이 다르니까. 중력의 크기는 A가 2배입니다. 9.8에서 질량 곱해야 되니까. 그치? 디귿은 틀렸다. 기억이 됩니다. 넘어가자. 자, 가봅시다. 밑에 501번. 그림은 동일한 높이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같은 밑줄치시고 질량이 같다. 그랬을 때 ABC가 나왔는데요. A는 위쪽으로 던지고 B는 가만히 누워서 자유낙하시키고요. C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랬을 때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R자의 방향은 아래쪽이다 그랬습니다. A는 말이야 내가 위로 던졌죠. 맞죠? 위로 던졌어. 그래도 무슨 힘 받아요? 중력을 받죠? 맞니? 그러니까 R자의 방향은 아래쪽이다. R자의 방향은 무슨 아래쪽이어야 되겠지. 그치? 됐어? 왜냐하면 지금 A가 위로 던졌죠, 그죠? 근데 무슨 힘 받아? 중력을 받지, 그지? 근데 힘을 준 다음에 힘을 어떻게 했어? 제거시켰죠? 그러면 위쪽으로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R자 힘이 돼야 돼. 니은 B의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라. 얘들아, 이게 뭐니? 속력의 변화래. 가속도 얘기하자, 가속도. 이런 것들이 독해입니다, 독해. B의 가속도는 점점 아니죠, 얘들아. B를 가속도로, 그죠? B의 가속도는 일정해야 되잖아. 9.8, 그러면 10으로, 그지? 아니고, 디귿. C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클수록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죠.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높이만 영향을 받으니까, 했죠? 근데 디귿도 아닙니다. 답이 1번 됩니다, 1번.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야? 맞지? 유승이 졸려? 네. 졸려? 네. 서서 들어 자신아.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각각 M, 2M, 3M인 공 ABC가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의 질량이 M, B의 질량이 2M, C의 질량이 3M 이런 얘기가 그때 A는 자유낙하 운동한다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놓았다. 뒤에 가서 뒤에 안 보이잖아.
카메라 다시 봐요. B와 C는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수평 방향으로 각각 EV랑 V 속력으로 던졌다. 아, 그러니까 이 B 같은 경우는요. B 같은 경우는 V로 던지고 A 같은 경우는 EV로 던졌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B가 V, A가 EV 던졌다. 오케이. 아, C구나. C를 이렇게 EV로 던졌다. 됐죠? 오른쪽 올라가 그랬어. A가 가장 늦게 떨어진다. 아니죠. 같은 높이니까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니은 A가 B를 보면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칠하세요. 너희들이 이거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갖고 있어야 된다. 최종 테스트 이거 나와요. 봐봐 얘들아. A가 B를 보면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 가만히 서가지고 B를 보면 얘는 포물선 운동으로 앞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A가 B를 보면요. A가 B를 보면 같이 떨어지지, 그치? 맞니? A가 B를 보면 봐봐. A가 B를 보면 지금 연집 방향으로 속력이 어때야 돼? 같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지. A랑 B가, 그치? 근데 B는 뭐도 해? 앞으로도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A 빼고 B만 보면 B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A랑 같이 떨어진다고 해봐. 보여요? 보여? 얘네 높이는 같은데 어떻게 돼? 얘는 앞으로 가지? 맞니? 이렇게 되잖아. 맞니? 그러면 B가 이렇게 해서 A를 딱 본다면 A는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네? 근데 앞으로 가는 속력이 어때? 등속이잖아. 그러니까 A가 B를 보면 수평 방향으로 앞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야. 됐지? 그게 니은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 달라지니까 같을 수가 없죠. C가 3배일 겁니다. 질량이 3배니까.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니을 지면에 도달했을 때 B와 C의 수평 방향 이동거리입니다. 낙하한 거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니? 수평 속력에 의해서 결정되죠. 누가 빨라? C가 2배지. C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이 거리도 몇 배?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를 맞죠. 리은 됩니다. 점점 문제가, 그지? 복잡해지고 있어요. 503번 이거 한번 풀어볼 건데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나와요. 503번 별표 3개나.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같은 두 지점에서 공 A를 그리고 B를 수평 방향으로 각각 5m/s랑 V의 속력으로 던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수평 방향 도달 거리는 각각 20m, 40m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먼저 뭐를 찾아야 되냐면 이 V를 좀 찾아야 하는데 이제 안 나왔잖아. 빈 공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찾기 전에 뭐를 먼저 볼까? 얘를 몇 미터로 던졌어? 5m/s로 던졌죠. 근데 수평 방향으로 얼마 이동했어? 20m 이동했지. 몇 초 이동한 거야? 몇 초 이동한 거야? 4초 이동한 거지. 그럼 떨어진 시간이 몇 초라는 거야? 4초라는 얘기죠? 맞니? 떨어진 시간이 4초라는 얘기야. 그러면 B는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B도 몇 초에 떨어졌어? 4초에 떨어진 거야. B도 맞니? A가 4초에 떨어졌으니까 B도 4초 만에 떨어진 거죠. 근데 B는 몇 m/s로 던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평 이동 거리가 몇 미터라고 나왔어요? 40m지. 4초 동안 40m로 가려면 속력이 몇이어야 돼? 10시. 근데 빈 공간 V는 10이래. 머릿속으로 되죠? 그럼 2번은 10m/s 답 쓰면 되는 거고. 공 AB의 지면 도달 시간이 TV래. 이거 어때야 돼? 4초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4초로 동일하게. 이해 안 되는 사람? 넘어갑시다. 됐어요.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504번인데요. 잠깐만, 문제가. 쌤, 4초가
속력이랑 거리 나눠서 그런 거예요? 지금 5m/s 내가 지금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니? 등속. 등속 운동하지. 그럼 이 지면 이렇게 올려볼게. 됐니? 그런데 얘가 5m/s로 속력을 줬는데 등속 직선 운동하잖아. 근데 얘가 몇 미터 이동했대 지금? 이쪽 방향으로 20m 이동했다지. 그럼 몇 초 간 거야? 4초 간 거지. 근데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여기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지. 네. 그럼 떨어진 시간이 몇 초라는 얘기야? 맞죠. 4초라는 얘기지. 됐어?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500 여기 504번 안 볼 거고요. 여기 504번 봐야 돼. 504번 봅시다. 그리고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포탄 ABC를 발사하는 대포와 ABC 운동 경로다. C는 원궤도로 따라 운동한다. 밑줄 치세요. C는 지구를 중심으로 원궤도로 따라 운동한다. 보시죠. 얘들아 이게 뭐냐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쓰세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 갈릴레이 사고 실험. 머릿속으로 한다는 거죠. 얘들아 지금 A 같은 경우는 가다가 떨어졌지, 맞지? B도 어떻게 됐어? 가다가 떨어졌니? 떨어졌죠. 중력 받으니까 떨어지겠지, 바닥으로. 근데 C는 어때? 떨어져 안 떨어져? C 안 떨어져. 왜? 충분히 빠르게 보냈으니까 속력으로. 알겠니? 이게 다야. 옳은 거 고르래. 3개나 고르래. 싸가졌죠? 자, 1번 포탄 A의 사거는 중력이 가장 크다. 얘들아 이게 지금 다 동일한 대포 아니에요? 질량이 똑같을 거 아니야. 중력의 가장 큰 건 없지. 다 똑같지. 됐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2번 포탄 B의 처음 속력은 포탄 A의 처음 속력보다 크다. 얘들아 누가 멀리 갔어? A랑 B 중에 B가 멀리 갔지. 그럼 B를 더 빠르게 던졌다는 얘기야. 멀리 갔다는 거. 그치? 됐어? 그러니까 B가 더 빠르다. 맞네. 2번 맞아. 3번 포탄 C의 가속도. 얘들아 C는 가속도가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왜 뭐를 받으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그치?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봐봐 얘들아. 어떤 물체를 내가 여기서 수평방향으로 던질. 진짜 중요하다. 수평방향으로 던질 거야. 그러면 얘는 가속도를 받아서 어떻게 돼? 아래로 떨어지겠죠. 맞니? 근데 지구는 어때? 둥글어 평평해? 둥글면 얘가 떨어지려고 해도 계속 돌게 되는 거야. 계속. 그치? 가속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0이 아닙니다. 4번 포탄 C에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왜 안 합니까? 그죠? 포탄 5번 C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지표면과 수평한 방향. 얘들아 수평 속력은 항상 어때야 돼? 등속이어야 되죠. 일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5번 맞고 6번 새 포탄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 중력밖에 안 받으니까. 그지? 7번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 다 같아야죠. 같은 중력, 같은 지구니까. 그지? 답이 2번, 4번, 6번 된다. 보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밑에 505번은 넘어가시고요. 506번 넘어가시고 이거 저번에 풀었고 그때 어디 볼 거냐면 우리 509번 보겠습니다. 509번. 509번. 상문제입니다. 상문제. 이 정도 문제가 이제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거 하고 한 문제만 더 풀고 끝날게요. 그러면 건물에 서로 다른 층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밑줄 치시고 A와 B를 각각 수평 투사를 시킬 건데요. A의 수평 방향 속도는 20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A가 있죠. 그죠? A는 오른쪽으로 20m/s로 던지게 되고요. 두 물체는 수평면상의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A를 던졌을 때 떨어진 지점과 B를 던졌을 때 떨어진 지점이 어떻다? 같다 이거죠. 맞니? 맞지? 근데 A가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대요? A가 떨어지는데 2초 걸렸어. B가 떨어지는 데는 몇 초래? T초라고 했지. T초. B가 떨어지는데 T초래. 얘들아 높이는 누가 높아? 쓰세요. 종현이가 말하는 높이는 A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뭐를 결정해? 낙하 시간이 결정하지. 낙하 시간은 누가 크겠어? A가 크겠죠. 그럼 A의 낙하 시간이 2초니까 맞지? B의 낙하 시간이 T초고 2초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근데 기억이 틀렸죠. T의 값은 2보다 작아야 돼. B는 떨어지기 전까지 A 수평 방향 이동거리가 40이래요. 지금 A는 몇 초 만에 떨어졌죠? 2초 만에 떨어졌는데 몇 미터 퍼 세컨드로 던졌어? 20m 퍼 세컨드로 던지면 두 개 곱하면 되잖아. 40m 맞죠? 니은이 맞아요. 지금 B의 수평 속도는 2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B의 수평 속도는 20보다 크다. B가 말이야. 어쨌든 내가 지금 요 속도로 던질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몇 미터 가야 돼? 40m 가야 되지.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오케이? B의 속도가 20이 맞다면, 뭐가 맞다면? 20이 맞다면 이라고 놓고 생각해보자. 지금 A가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라는 걸 방금 구했어, 우리가? 40m라는 걸 구했지. 그러면 B가 이동한 이만큼의 거리도 몇이어야 돼? 지금 똑같은 지점 떨어졌으니까 40m여야 돼. 맞니? 그러면 B를 내가 20m/s로 던질 건데 얘가 떨어진 요 거리가 40m가 되려면 몇 초 만에 떨어져야 돼요? 2초 만에 떨어져야 되는 게 맞지? 그래야 2, 40대잖아, 그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떨어진 시간이 지금 t인데 t는 2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20m/s보다 좀 더 빠르게 던져야 40m를 그나마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m/s보다 커야 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방에 딱 세팅해 놓고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 번 더 리뷰해보자. B가 떨어진 속도를 정확하게 떨어진 시간은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어쨌든 2초보다는 어떻다? 짧다라는 걸 알아요. 그치? 근데 뭐를 40m의 이동거리를 맞추려면 얘보다 커야 되는 거지. 두 개를 곱해서 40이 돼야 되니까. 됐어? 네. 마지막 문제 좀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510번을 준 거거든요. 510번.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두 탑 위에서 물체 A를 수평 방향 10으로 던지고 B는 그냥 자유낙하시킨다. 자, 몇 초 후에 지면에 닿기 전에 충돌했대요. 2초. 지금 이 P는 땅에 닿은 거야, 안 닿은 거야? 아직 안 닿은 거에서 그냥 충돌한 거지, 그지? 이런 상태. 얘들아, 그러면 지금 A는 2초 동안 이만큼 갔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몇 미터일까? 10m/s로 던졌는데 2초 만에 여기까지 갔어. 20m가 되는 거지. 맞니? 두 탑 사이의 거리가 20m가 되는 거죠. 기억 아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중력파 속도가 10이 나왔어요. 그럼 니은 봐봐. 지금 A도 여기에 2초에 떨어지고 B도 여기 몇 초에 떨어져야 맞나? 2초에 떨어져야 두 개가 만나서 충돌하겠지? 그러면 B가 2초 동안 떨어졌으면 중력파 속도가 10이니까 2초일 때 속도가 몇이야? 20이 되는 거죠. 그 니은이 맞는 거죠. 디귿. B의 처음 위치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봐. 얘들아 이게 뭐니? P점까지의 거리 이게 뭐야? 낙하한 거리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하한 거리지, 그지? 내가 낙하 거리가 나오면 뭐 그려라 그랬어? 그래프. 간단히 그려보자. 여기 속력. 눈치 까야지. 몇 초 만에 떨어졌어요? P까지. 그럼 1초 얘기 안 하면 여기 2초라고 보여주죠, 그죠? 2초일 때 속력 몇이야? 2초일 때 속력 20이야, 그지? 그럼 여기 점 찍어서 이렇게 내려주면 되지. 그러면 2초 동안 이동한 낙하 거리는 이거의 넓이 아니에요? 20이니 20? 아 20m구나. 아 그러니까 20m가 맞네요. 아 되게 맞네. 리을 아주 중요합니다. A를 던지는 속력을 더 어떻게 하면? 크게 하면 두 물체는 충돌하지 않는다. 맞을까 틀릴까? 왠지 틀릴 것 같은데 A를 더 빠르게 던지면 얘네는 어떻게 되니? 더 높은 위치에서 충돌하게 되는 거야. 왜? 벽도 있고 A가 2초 만에 여기 떨어졌죠.
맞니? A를 여기 이렇게 한번 봐. A랑 B를요 이렇게 붙여서 떨어뜨릴게 얘들아. 붙여서. 알겠니? A랑 B를 붙여서 떨어뜨릴 거야. 그치? 붙여서 떨어뜨릴 거야. 자유낙하시키면 얘네 두 개 어떻게 떨어져? 같이 떨어져? 다르게 떨어져? 붙어서 같이 떨어지겠지? 맞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해? 좀 벌려. 좀 벌려. 알겠니? 좀 벌려서 B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면 여기다 갖다 놔. B를. 그리고 이제 A를 이쪽으로 던져서 이렇게 던질 거고 얘를 이렇게 내려와서 자유낙하시킬 거야. 얘네 두 개는 어떻게든 만나. 맞지? 두 개 붙어 있었을 때 똑같이 떨어졌으니까 멀리 떨어져도 똑같이 떨어지는데 뭐가 달라진 거야? A가 여기 오는 것 뿐이잖아 그냥. 더 높은 위치에서 만나게 될 뿐이에요. 됐니? 여기 씁니다. 더 높은 위치에서 충돌한다라고 써놓으면 끝나요. 됐지? 이 정도. 더 높은 위치에서 충돌한다. 됐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뒤에 있는 문제는 이제 3문제가 많아서 풀이는 없을 거고요. 선생님이 우리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보죠. 일주일 뒤에, 그지? 일주일 뒤에 보는 거야. 월요일, 수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여기 다음 주에는 오늘 했던 내용까지 해가지고 미니 테스트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에서 낼 거냐면 지금 여기 기출티 풀었지, 그지? 그 안에서 좀 변형해서 낼 거니까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만 좀 합시다. 카톡에다가 좀 써드릴게. 고생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자, 부정이 너 빨리 보내. 너 복습노트 빨리 보내야지. 그럼 그래. 다 했어? 나중에 하시면 돼. 됐어? 연락 좀 받아. 알겠지? 두윤이 애가 왜 연락을 안 받아? 알겠지? 너 뭐 해야 돼 그러면? 복습노트 정리해야 되고 오늘 뭐 해야 돼? 안녕하세요. 잘 가. 오투 아픈 거 오투. 알겠지? 고생했어. 안녕히 가셔. 일주일 뒤에 보자 연준아. 연준아. 복습해서 노트 정리해. 데이터에 올려주세요. 단톡방에서 올려. 네. 뭐야 언제까지 할 거야? 네가 얘기. 저 이번 주 주말까지 할게요. 알겠어. 잘 가. 토요일에 친구 될 거야? 모셔오세요 친구분.